15년 전 잃어버린 딸이 아내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믿기 힘든 기적의 순간. 믿겨지시나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함께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천문대에서 근무하는 48세 강민호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25해 전, 제가 젊은 천문학 연구원이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박소연은 인턴 소아과 의사였죠. 병원 옥상에서 혼자 별을 관측하고 있던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도 별을 좋아해요. 특히 카시오페이아 자리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소연은 환자들에게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주사를 맞을 때면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반짝이는 약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두려움을 달래주곤 했죠. 그녀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웃을 때마다 그 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우리는 은하수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결혼 후 천문대 근처로 이사해 매일 밤 함께 별을 관측했죠. 소연은 바쁜 병원 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간을 내어 제 연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집은 별자리 모형과 천문학 서적으로 가득했고 거실 한쪽에는 소연이 직접 그린 별자리 그림들이 벽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첫 딸이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었죠. 서연의 이름은 별처럼 빛나는 연못이라는 의미를 담아 소연이 지었습니다. 아기 서연을 안고 처음으로 천문대 돔 아래에서 별을 보여주던 날, 소연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 무수한 별들처럼 세상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자라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은 더욱 빛났습니다. 소연이 병원에서 돌아오면 서연은 엄마가 오늘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조르곤 했죠. 주말이면 셋이서 천문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연은 서연에게 별자리 신화를 들려주었고 저는 망원경으로 그 별들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이 8살이 되던 해 겨울,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유성우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유성에 자신의 소원을 빌었다고 했지만 그 소원이 무엇인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소연과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언젠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랐을 뿐이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밤이 우리 셋이 함께 별을 보는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요. 때로는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봄이 시작되던 2008년 3월, 서연의 초등학교에서는 식목일 행사를 맞아 근교 국립공원으로 야외 학습을 떠났습니다. 평소 자연을 좋아하던 서연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죠. 소연이 특별히 준비해준 도시락을 들고 활짝 웃으며 학교 버스에 올랐던 모습이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날 오후 3시 학교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점심시간 이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혼자 숲속을 탐험하다 길을 잃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소연과 저는 즉시 국립공원으로 달려갔고 경찰과 공원 관리자들,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니? 대답해봐. 숲속을 헤매며 목이 쉴 때까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밤이 되자 서치라이트와 열감지 카메라까지 동원되었지만 서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저는 그저 아내를 붙잡고 곧 찾을 거야, 분명히 찾을 거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공원에서 약 10km 떨어진 계곡에서 서연의 배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연이 준비해준 도시락 통과 서연이 좋아하던 별 모양 키링 그리고 물에 젖은 스케치북이 들어있었습니다. 스케치북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연이 그린 별자리와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습니다. 3주 후 계곡 아래쪽에서 발견된 작은 혈흔에서 서연의 DNA가 확인되었고 급류에 휩쓸린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연이 계곡에서 그림을 그리다 발을 헛디죠.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증거들은 서연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장례식은 서연의 사진과 좋아하던 물건들로 대신 치렀습니다. 소연은 서연의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별이 되었을 거예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로요. 장례식 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그 한마디가 우리의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천문대 돔 위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소연은 카시오페이아 자리 옆에 새롭게 빛나는 별을 가리키며 저기 우리 서연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새로운 별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곳이 서연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서연이 떠난 후 우리의 집은 영원히 한 자리가 비어버린 불완전한 별자리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병원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특히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서연을 잃은 상실감을 견디는 그녀만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문 연구를 그만두고 천문대 관리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더 이상 제게 신비로움이 아닌 상실과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서연이 좋아하던 별자리를 보며 오늘도 잘 지내니? 라고 속삭이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감당하며 1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의 생일이나 실종된 날이 되면 여전히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시간은 조금씩 우리의 상처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연은 종종 서연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고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상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작년 가을 소연은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악성 뇌종양.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이 어려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담당 의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소연은 의사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했죠. 민호 씨, 괜찮아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별이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서연이를 만나러 갈 뿐이에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소연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으며 기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소연은 병상에서도 항상 창문 쪽으로 침대를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밤이면 별이 보이는 창가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엔 서연이가 보내는 별빛이 유독 밝네요. 소연은 종종 그런 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게는 그저 평범한 밤하늘이었지만 소연의 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넉 달째 되던 날, 소연은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기보다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소연의 결정을 존중하여 저는 그녀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우리 집 침실에 병원 침대를 들여놓고 창가에 위치시켜 밤하늘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소연은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도왔던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병원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소연은 서연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앨범을 다시 꾸미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딸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민호 씨,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서연이가 제 인생의 별이었어요. 소연이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새벽, 소연은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샛별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의 영혼을 맞이하러 온 것처럼 말이죠. 소연의 장례식은 그녀가 생전에 원했던 대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병원 동료들과 그녀가 돌봤던 환자들의 가족들로 장례식장은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소연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빛이 되어 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소연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서연의 물건들과 함께 보관해둔 상자를 열었을 때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상자 안에 두 사람의 추억이 함께 담겨 있었으니까요. 마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별이 동시에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소연의 장례식 마지막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소연의 영정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로 보이는 남성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소연 씨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 속에는 별이 빛나는 듯했고 그 눈빛이 너무나 소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소연보다는 다른 누군가와 더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박소연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작품 전시회에 찾아오셨었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작품 전시회요? 소연이가 전시회에 다녀왔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전시했었어요. 박소연 선생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여성의 약혼자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별들의 귀환이라는 전시회를 열었었습니다. 제 이름은 임재현이고 이쪽은 제 약혼녀 강서연입니다. 강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딸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전시회가 언제였나요? 지난달 초였어요. 하성 갤러리에서요. 서연이라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소연이 갑자기 외출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며 택시를 타고 나갔던 그날이 바로 지난달 초였습니다. 돌아왔을 때 소연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고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전시회, 어떤 내용이었나요?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어린 시절 사고로 기억을 잃은 후 무의식적으로 그려온 별자리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대한 특별한 애착과 잃어버린 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들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서연이도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소연이 서연에게 들려주었던 첫 번째 별자리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서연 씨는 어린 시절 어떤 사고를 당하셨다는 건가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8살 때 교회 공원에서 실종되었다가 계곡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머리를 다쳐서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었고 저를 발견한 가족이 입양해 키웠습니다. 최근에야 제 그림들을 통해 과거의 기억 조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8살 공원 계곡. 우리 서연이 실종되었던 그 상황과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 23살이라면 서연이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을 겁니다. 혹시 이것을 아시나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작은 별 모양 키링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실종될 때 가지고 있던 배낭에서 발견된 그녀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키링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방으로 향했고 거기서 꺼낸 것은 똑같은 별 모양 키링이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것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한쪽 끝이 살짝 깨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왜 갖고 있는지, 누가 준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절대 버릴 수 없었어요. 방안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소연의 눈과 제 입술, 그리고 서연이 어릴 때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보조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왜 이 장례식장에 왔는지 아세요? 제 작품을 보러 오셨던 그분이 제게 편지를 남겼어요. 당신의 진짜 별을 찾고 싶다면 이 주소로 오세요라고요. 주소는 바로 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연과 재현이 마주 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가슴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15년 전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서연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 양부모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와 최근에 떠오른 기억의 조각들 뿐이에요. 제가 8살이던 2008년 봄, 학교 야외 학습 중에 혼자 계곡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다가 미끄러져 떨어졌대요.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계속했습니다. 다행히 하류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던 김호섭 씨와 그의 부인이 저를 발견하셨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살아있었죠. 그분들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제가 완전한 기억상실 상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이 설명했습니다. 호섭 씨 부부는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연이의 배낭이 발견되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미 사망으로 판정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식이 없었고 우연히 발견한 이 소녀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로는 제가 깨어났을 때 이름도 부모님도 어디 사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대요. 병원에서는 외상 후 기억상실증이라 진단했고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신을 입양했군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호섭 씨와 이미정 씨가 제 양부모님이 되셨어요. 두 분 다 예술을 좋아하셔서 제 그림 그리는 재능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이상한 꿈들을 자주 꾸었어요. 천문대와 별자리,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그 꿈들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그게 제 작품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재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 그림에는 항상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잃어버린 별에 대한 모티프가 등장했어요. 특히 소연성이라는 이름의 별이 반복해서 나타났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박소연 선생님의 이름을 별의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소연이 병상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엔 서연이가 보내는 별빛이 유독 밝네요. 소연은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소연이를 아니? 박소연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건가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달 제 전시회 개막일에 한 여성분이 오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제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셨어요. 처음엔 그저 작품에 감동받으신 관람객인 줄 알았죠. 재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연이에게 다가와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왜 그렇게 좋아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로 소연이 제게 처음 건넸던 그 말이었습니다.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우리 서연이라는 것을. 서연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어릴 적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천문대,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엄마 망원경으로 별을 보여주시던 아빠.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명함을 주셨어요. 거기엔 박소연, 소아과 의사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네가 우리 서연이 맞다면 나를 찾아와 주렴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을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소연과 제가 15년간 지켜온 서연의 방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그녀가 그렸던 그림들, 좋아했던 장난감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을 천천히 돌아보다가 창가에 놓인 작은 망원경 앞에서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망원경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걸로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처음 봤어요. 엄마가 이야기해 주셨죠. 카시오페이아는 너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해서 벌을 받은 여왕님이야. 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자리가 되었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소연이 어린 서연에게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서연이 아끼던 곰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인형을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스타. 내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별이라는 뜻으로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서연이었습니다. 제 딸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 어떻게 자랐는지, 양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재현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이 어떻게 서연을 찾아냈는지에 대해서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를 찾고 계셨던 거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는 네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 너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고 크리스마스마다 선물을 준비했지.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병이 심해진 후에도 틈만 나면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곤 했어.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너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던 거야. 서연은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 오빠가 제 작품을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였어요. 엄마가 그걸 발견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재현이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작품의 특징적인 모티프가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소연성이었으니까요. 박소연 선생님께서 강서연과 별 키워드로 검색하셨다면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천문대 옥상에서 우리 셋은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제 망원경으로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찾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별을 가리켰습니다. 이 별이 바로 제가 그림에서 소연성이라고 부르던 별이에요. 왜인지는 몰랐지만 이 별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언젠가 죽지만 그 빛은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요. 우리가 별을 볼 때 우리는 사실 과거의 빛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것은 그 별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이자 선물이죠.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이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발인식 전, 소연의 영정 앞에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 서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마치 영정 속 소연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행복했어요. 양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고,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서연은 자신이 가져온 작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그 주변의 별들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10살 때 처음 그린 그림이에요. 왜 이 별자리를 그렸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제게 들려주셨던 첫 번째 별자리 이야기였으니까요. 서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정교해지는 별자리 그림들이 이어졌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엄마와 아빠가 있었어요. 비록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 그림 속에서 두 분은 계속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별 모양 키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양부모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발견되었을 때 꼭 쥐고 있던 거라고요. 한 번도 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게 제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건 엄마와 아빠가 제게 준 선물이었던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7번째 생일 선물이었어. 소연이가 카시오페이아 자리 모양으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였지.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별 모양을 그렸던 거군요. 소연의 영정을 바라보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곧 결혼해요. 재현 오빠를 만났는데 오빠는 제 그림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준 큐레이터예요. 엄마가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제 제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아빠도 만났어요. 비록 엄마와는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었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은 영원히 간직할게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작은 종이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안히 쉬세요. 제가 아빠를 잘 돌볼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다시 별이 되어 만날게요. 소연아, 보고 있지? 우리 서연이가 돌아왔어.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소연을 잃은 상실감은 여전했지만 서연을 되찾은 기쁨이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천문대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별자리 교실을 열어 소연이 하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연도 종종 찾아와 아이들에게 별자리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아빠, 저도 엄마처럼 아이들에게 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연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재현과 서연의 결혼식은 가을에 천문대 야외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서연은 소연의 웨딩드레스를 수선해 입었고 부케에는 소연이 좋아하던 흰 장미와 별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엄마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저 별들처럼 보이지 않아도 항상 빛을 보내주고 있지.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나고 서연과 재현이 첫 댄스를 추는 동안 갑자기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마치 소연이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과 재현은 천문대 근처로 이사왔고 그들의 집에는 작은 천체 관측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별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재현은 그녀의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저는 점차 연구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젊은 천문학자들을 멘토링하는 일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소연과 함께했던 시간, 서연을 잃었던 아픔, 그리고 기적처럼 서연을 되찾은 경험은 제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별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는 수년, 수십 년, 때로는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연구원들에게 들려주는 제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잃어버렸던 별의 빛이 15년 만에 제게 돌아온 것처럼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믿음으로 말이죠. 소연의 유품을 정리하던 어느 날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소연이 꾸준히 쓴 일기장과 여러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소연은 서연이 실종된 후에도 계속해서 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년 서연의 생일마다 새로운 실종 아동 자료를 검색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기억상실증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소연이 병을 진단받은 후에도 이 작업을 계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성 갤러리의 주소와 강서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별 모양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서연이 일기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소연이 서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별 서연에게. 이 편지가 내 손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내가 늘 믿어왔던 기적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지. 너는 살아있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구나. 너를 잃었던 그날부터 나는 네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었어. 별은 죽지 않아.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뿐이니까. 내 빛이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 믿었단다. 내가 널 직접 껴안지 못한 채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의 아빠가 있잖니. 그는 언제나 우리의 북극성이었어. 방향을 잃을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주던 변함없는 빛. 네가 자라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가 너를 돌보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해주렴.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켜준 은인이니까. 앞으로의 삶에서 언제나 별처럼 빛나길 바란다. 슬픔의 밤하늘에도 기쁨의 새벽녘에도 변함없이 빛나는 별처럼. 그리고 기억해.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이루어졌고 언젠가 다시 별이 되어 만날 거야.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읽은 후 서연과 저는 밤하늘 아래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이 남긴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를 찾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셨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신의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천문대에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하늘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소연과 대화하는 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함께 별자리를 보며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잃어버렸던 별이 돌아왔고 비록 한 별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 별빛으로 새로운 별자리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소연이 남긴 사랑의 지도를 따라서 말이죠.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지만 또한 믿기 힘든 기적도 선물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유성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행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소연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떨어진 별도 언젠가는 다시 빛난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그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